새로운 도전이죠. 저희한테도 그렇고 태어나서 또 고등학교 학생 처음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실 거고요. 함께 만드는 대입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진강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시고 자녀분이시고 첫째예요? 둘째구나. 아, 위에 언니예요, 오빠요? 오빠. 예. 어떠세요? 첫째세요? 첫째. 어떠세요, 어머님은? 둘째시구나. 그럼 이제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입시를 치르셨을 수도 있고 치르는 과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고교학점제의 첫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입시에 있어서 지금 1학년 때 딱 중요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서부학군이거든요, 우리가. 이 서부학군에서 대입을 현역으로 치러서 괜찮은 데를 가는 선배들은 100% 학생부 교과 아니면 종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간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그래서 이제 옆집, 뒷집, 뭐 친척집 해갖고 여기 주변에 지인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은 잘도 들어가죠. 우리 집에 빼고는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막 2개, 3개씩 붙었다 그러고. 근데 걔네들이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를 합격을 했는지를 보면 학생부 전형으로 붙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 우리도 그 선배들의 어떤 그 수순을 쫓아서 그 길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내신입니다. 근데 내신이 9등급제였다가 올해부터 이제 5등급제로 고1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널널해졌다. 아니면 1등급이 이제 따기가 좀 쉽다. 왜냐면은 기존에 2등급이었던 애들도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널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9등급제에서 내신이 빡셌던 거 맞죠? 그리고 그 9등급제에서 1등급 들어가는 거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1, 2, 3, 4, 5, 6, 7, 8, 9 중에 제일 내신 따기가 가장 빡세고 아주 접전이고 경쟁력이 가장 치열했던 구간이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2, 3등급. 걔네들이 이제 1등급 올라가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3등급은 2등급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1등급이 노나요? 1등급은 일단 갖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나 이 아스팔트처럼 곤고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빡셌습니다. 잘 뚫리지도 않고. 그 5등급 제도로 되면은 갑자기 그 구간이 헐렁헐렁해지고 되게 만만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상대평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영어는 수능에서 현재 절대평가예요. 국어랑 수학은 상대평가인데 그래서 절대평가로 결정이 되고 첫 해가 됐을 때 모든 매스컴과 교육단체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널널해질 거다. 영어는 이제 해자 과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등급을 받은 퍼센테이지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막 허술해졌냐면 전혀 아니잖아요. 거의 4%, 7%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서 5등급 제도에서 1등급이나 2등급 받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신에서는 정말 전력 질주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딱 가다듬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수능이에요. 정시로 갈 게 아닌데 왜 수능이 중요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수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신이 아무리 극강의 내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위권 대학 그 어디에도 15개 대학 그 어디에도 내신만 갖고 뽑아주는 과가 없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수능에 최저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빡센 데가 이제 고대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메디칼은 뭐 완전 넘사의 등급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내신은 각 학교마다 흩어져 있는 전국에 있는 1700에서 1800개 고등학교에 있는 이 다채로운 고등학교의 내신을 믿을 건지 대학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 한 가지를 더 믿을 건지는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우리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두 번째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 과목인데요. 당장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월 정도가 되면 진강고등학교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무슨 선택 과목들을 할 건지 전수조사를 한번 할 건데 그때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럼 2학년 때 무슨 선택 과목 할 거고 3학년 1학년 때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할 건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텐데 이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한 몇 년, 4, 5년 전 뭐 이럴 때에는 내신 따기가 좋은 과목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짜치는 방식으로다가 뭔가 약간 양아치스럽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과가 나쁘지는 않고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죠.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선택 과목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신 점수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죠. 자, 모두가 중요하지만 현재 진강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잘 봐가면서 접전의 그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곧 선택하게 되겠지만 이 선택 과목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학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학이 나를 왜 뽑아야 되지? 나 진강고 1학년에 다니는 애 그리고 3학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나 자신을 성균관대가 서강대가 연대가 고대가 서울대가 왜 얘를 뽑아야 될까? 대학의 시선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이 진강고등학교는 1,70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서열에 있는가? 그럼 이 내신을 이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중에 바로 나라는 녀석, 나라는 친구가 진강고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당연히 그걸 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을 던지셔야만 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끝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도 다 끝났고 생기부 기재도 딱 끝났고 원서를 이제 6장을 와장창 써야 되는 그 시점에는 사실 그때는 중요도가 조금 달라요. 지금하고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뭘 선택해 왔는가? 두 번째는 객관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내신인데 내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부학군에서 진강고에서 고1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조금 심기일전해서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내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상대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신도중학교. 중학교 어디예요? 신도중? 연서중학교구나. 아, 그렇구나. 어디세요? 진관중학교. 우리 진강중, 연서중, 신도중학교에서 당연히 우리 중학교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풀었고 그 안에서 A, B, C, D로 절대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디서 한 번도 상대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상대평가의 장이 열렸고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범위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진강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단순한 편에 속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하지만 분량 자체는 중학교하고는 한 6배 정도 이상의 차이는 날 겁니다. 페이지 수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는 대체로 교과서 한 2가 정도가 시험 범위죠.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가 몇 장이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 진강고등학교는 일단 교과서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분량들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할 때 중학교 때의 절대평가는 어때요? 되게 널널해요. 부분 점수도 잘 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웬만하면 아이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올라오면 부분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얄짤없습니다. 왜냐면 서열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대입에 직결되는 데이터인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그리고 기말에 합산된 점수 자체가 대입을 들어가는데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 잡아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중간고사 보는 그 날이 거의 뭐 수능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긴장이 되겠죠? 그럼 현장에 가서 긴장한 채로 시험을 볼 때 실력 발휘를 온전히 100% 발휘를 해서 OMR 체크까지 실수 없이 서답형까지 풀 수 있느냐, 이런 실전의 모든 것들이 다 평가가 되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대평가를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게 내신이 상대평가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학생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그래 상대평가, 그럼 딱 머릿속에 이퀄 내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상대평가 내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기부 자체를 다 상대평가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의 일러스트레이트의 이 아이들이 생기부를 들고 있는데, 생기부 내용에 교과학습 발달사항도 있고 밑에 창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내신입니다. 근데 그 밑에 창체라는 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과 세트,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글로 써있는 그 활동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생기부가 상대평가를 받을 것이다. 전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의 아이들하고 생기부 맞짱을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진간고등학교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진간고등학교에는 진간중학교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신도중학교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신도진간중학교 출신이 많을 것이고, 뭐 불광중도 좀 있을 것 같고, 구산중도 좀 있을 것 같고 섞일 텐데, 이 중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도중이나 진간중 아이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특히 신도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상위권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중학교하고 분위기가 완벽하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섞여 있다. 이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 등급, 선택 과목, 생기부, 수능 등급을 여러 중학교 아이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그건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래갖고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갖고 막 이제 중간고사 열심히 보고 막 학원 세팅하고 막 뭐 스카도 가고 주말에도 막 안 하던 짓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으로는 뭐예요? 대학을 놓고 경쟁하잖아요. 그럼 진간고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아다가 뭐 서울대 누가 다 맡아서 합격해 준대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진간고를 딱 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목표하는 대학을 딱 놓고 경쟁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인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지? 쟤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삶의 터전 자체가 고등학교를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들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치동에 맨날 가가지고 걔네들 뭐 지나가는 애들 볼 일이 뭐가 있고, 현대 청운고 애들을 볼 일이 뭐가 있고, 전주까지 가서 상산고 애들을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 전사고 아이들하고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수고 중에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고등학교가 전국에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뭐 낙생고 이런 데는 현역으로만 의대를 33명을 보냈더라고요. 분당, 죄송합니다. 낙생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약대 뭐 한의대 다 빼고 의대를 33명을 보내요? 일반고인데. 그리고 뭐 보인고라든가 아니면 뭐 운정고 이런 데도 지금 서울대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봐보니까 다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지금 맞짱 뜬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우리의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하나둘씩 풀어볼 건데, 결국에는 전국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할 것이다. 내신은 우리 학교 애들하고만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경쟁들에 우리가 열려 있는 게 상대평가의 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약간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로써 제가 7번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뭐 숭실도 했고 명지도 했고 뭐 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늘도 학생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숭실고 설명회를 했는데 비재원생 남학생이 와서 혼자서 들었나 봐요. 어머님 일정이 안 되셨나 보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이제 운영팀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그때 참석했던 그 학생이 설명회를 혼자 듣고 가갖고 너무 막 의욕에 불탄 거예요. 잘하는 애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유형을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학원으로 전화를 주셨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그것만 듣고 안 하면은 뭐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실제로 나눌 거예요. 막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타당한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치고요. 상대평가 일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딱 올라가면 3월 26일에 상대평가의 첫 단추가 꿰어져요. 3월 26일에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일정이 딱 잡혔거든요. 그 이후에도 6월, 9월, 10월에도 전국연합 모의고사의 이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은 제외하고 9월 3일 그리고 10월 14일 원래 11월에 주고 그동안 봐왔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는 10월에 모의고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11월에 수능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3월, 9월, 10월 해서 모의고사를 보죠.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요. 전국에서 내가 국어가 몇 %인지가 가늠이 되죠. 수학을 그렇게 선행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외도 시켰는데 애도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했는데 과연 전국 단위로는 몇 %인지가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전교에서도 몇 등이고 반에서 몇 등이고 전국에서 몇 %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맞짱의 날이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 보게 되고요. 그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또 7월에 기말 보죠. 그리고 2학기에도 비슷한 수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중간 기말 또 모의고사의 상대평가 일정들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도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기부는 언제 치러지느냐? 주로 우리 중학교 때는 이제 내신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간중학교 이제 내신이 한 2, 3일 봤나? 아, 미안해. 신도중은 2일 정도 봤나? 2, 3일 정도. 이렇게 2일, 3일 정도 보고 시험을 끝나면은 보통 뭘 하죠? 우리가? 놀러 연신내를 가든가 뭐 좀 멀리 가면 더현대를 가든가 홍대를 가든가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고 또 뭐 노래방도 좀 가고 굿즈 쓸데없는 거 괜히 또 사고 이제 이렇게 놀아야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 일정은 그게 아니고 중간고사 끝나면 뭐 놀아야죠. 하루 정도 놀 수 있죠. 근데 2주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그 2주 정도가 수행평가라든가 발표라든가 토론이 아주 맥시멈하게 딱 임팩트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기간이라서 그때 아이들이 날밤을 셉니다. 왜냐면 몰리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더 피곤해하고 막 밤새서 학원을 못 오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그거 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붙어 있죠. 결국 이 일정들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먼저 모의고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의고사는 그동안 봐왔던 시험하고는 결이 다르죠. 일단 아침에 8시까지 입시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8시 반에 1교시 국어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교시 수학을 보고 점심을 먹고 3교시 영어를 보고 탐구를 봐서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종일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시간이 50분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분 단위, 100분 단위, 80분 단위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시험을 봐본 적이 없는 애는 돌아버리겠죠. 엉덩이 막 아프고 졸리고 집중 안 되고 중간에 약간 놓치고 뭐 아니면 또 반대로 시간을 안배를 못해갖고 OMR을 썼네 못 썼네 뭐 밀려 썼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훈련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중등간에서는 중2 말부터 이 훈련을 시켜요. 국수형 모의고사를 3달마다 한 번씩 봅니다. 국수형까지 다 봐요. 그래서 지원이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진관 가고 싶거나 뭐 선정 가고 싶거나 예일 가고 싶거나 선정 가고 싶거나 이렇게 있을 때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했을 때 너의 국수형 모의고사 성적을 보아하니 진학 이후에 내신은 몇 등급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꾸준히 3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나중에 고교 선택할 때 자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해본 애들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안 해본 애들은 특히 국어시험 같은 거 국어시험이 이렇게 길어? 지문이? 시간은 또 이렇게 길어? 그리고 못 봤던 지문을 내가 그냥 막 와장창 풀어야 되는 거임? 황당하다 이거죠. 어떻게 잘 봐요 시험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자, 그리고 4번의 내신이 있는데 중학교 때하고는 범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연히 과목별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집요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맨날 뭘 자꾸 흘려. 그래갖고 남들은 다 아는데 얘만 모르고 막 그런 게 있는 집에 애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애라고 다 꼼꼼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세부적으로 챙겨야 되고, 두 번째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1회독을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정도를 돌려서 범위 내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고 직관적으로 딱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니까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좋아하거나 즐기는 그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 누가 좋아요? 지난 시험은 빨리 잊어먹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다. 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시험에서 내가 뭘 틀렸고 그 유형이 무슨 유형이며 어떻게 해야지 솔루션이 있으며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다음 시험에도 또 틀릴 거예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학원비는 계속 나가는 거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학원을 도대체 얼마를 썼고 1년 반을 다녔는데 등급이 왜 그 모양이야? 왜 제자리야?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낮죠.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 모의고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5문항이에요. 17번까지가 듣기고 18번부터 30번까지는 좀 쉬운 유형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가 3140 구간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킬러다 하는 문제들이 좀 몰려있죠. 일단 빈칸추론 문제 4개가 있고 순서 문제 2개, 삽입 문제 2개, 그리고 요약문 완성까지가 이 구간에 딱 몰려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영어 모의고사를 자꾸 봤는데 3등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킬링 구간에서 틀리겠죠. 근데 거기만 틀리면 괜찮은데 다른 데서 분명히 틀리고 있으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데가 어디냐면 일단 듣기에서 3등급은 한두 개 이상씩 틀릴 겁니다. 그리고 18번에서 30번까지 그 도표 나오고 내용 불일치 맞추고 제목 나오고 주제 나오고 이러는데 거길 또 틀리고 앉았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선행하고 막 남별하니까 막 그런 거 특강 들을 게 아니라 그 빵꾸난 데부터 이걸 메꿔야지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근데 이제 모른다는 거죠. 왜 3등급이야? 2등급이 빨리 돼야 돼. 그 겉도는 얘기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오케이. 듣기를 틀리네. 이거 한두 개 우습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오케이. 3개월 동안 난 듣기가 완벽한 수준으로 닿을 수 있게끔 전략을 짜자. 듣기에서 대화문을 자꾸 틀리고 계산 문제를 틀리니까 그 유형 2가지만 제대로 조져서 3개월 뒤에는 완벽한 수준을 만들어야지. 그럼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책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이걸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2개월, 3개월 뒤에는 그게 됐다 그러면 엄청난 성취도가 있잖아요. 이 로드가 딱 정해져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뭉개 갖고 막 단어 외워! 문법이 중요하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공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12월 때 기말고사까지 끝나게 되면은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내년 2월 초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진강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내신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10월 모고 성적표는 진작에 나왔어요. 그때도 이주와 어학원에 보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주와 어학원에 그 2개의 성적표를 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2대1이나 3대1로 수시 지원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학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2개, 3개 정도의 지원 희망 대학, 가능 대학이 딱 나오게 돼서 목표 대학을 결정을 합니다. 그 목표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도 있고 그리고 수능 체조도 뭘 원하고 있고 생기부의 내용도 뭐가 이 정도 수준에는 좀 빠졌다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들을 잡아서 2학년에 계획을 세우는 게 내년 이맘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이 딱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하루에 4팀 정도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다 오시고 아이도 오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팀은 다 울어요. 오자마자 울어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어떤 팀은 파이팅하고 굉장히 막 의욕에 넘쳐서 성적권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적이 낮으면 낮은 대로 파이팅하는 집도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또 울음바다인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학생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팩트죠. 그래서 보시면 Are you ready가 아니라 Are we ready예요. 이 위에는 아버님도 들어가시고 어머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학원이 생긴 지는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제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지금 30이 훌쩍 넘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고1 뭐 이랬던 애들인데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막 이런 애들도 있죠. 그래서 저하고 막역한 아이들은 저희 집에 애들 둘 데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와서 주기적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놀고 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좋은 데를 가서 이제 그렇게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치맛바람이 그닥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혼자서 지가 알아서 잘 갔어요. 그래서 뭐 공사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도 턱턱 붙고 이렇게 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경우는 제가 요즘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입시가 너무 복잡해졌고요. 혼자서 이 모든 일정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2025년 기준의 대한민국의 입시는 집에 피가 섞인 유능한 매니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매니저여야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얼굴이나 키나 몸매가 아이돌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능한 이 매니저가 탁 붙어서 관리가 잘 팀워크가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가줘야만 괜찮은 대학들을 잘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준비가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일단 내신에서는 여러분이 선수기 때문에 잘 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체력이 있어야겠죠. 공부 체력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체력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이 중학교 때 있는 상태에서 진강고를 가는 애가 있고 어리버리하다가 하다가 그냥 끌려간 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이 있느냐? 질문 첫 번째, 주말에 공부를 아이가 하고 있나요? 주말에. 학원 안 가는 날, 학교 안 가는 그날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몇 시간 정도 순공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둘째, 집에서 보통 둘째들은 이거를 언니 오빠가 하는 걸 봤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좀 시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고 애도 좀 이렇게 와 씨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없네. 오빠 지금 입시 치러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인지를 해요. 근데 첫째들은 대체로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 정도 하는 게 맞은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친구들보다 많이 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 두 번째는 아까 오답노트 얘기 드렸잖아요. 전략을 차서 2개월 플랜으로다가 그 유형을 맞게끔 만드는 이렇게 올려놓는 전략. 이 경험들을 해봤느냐. 이거는 학교의 내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구마다 조금 포션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시내에는요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근데 은평구 소재의 중학교는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학업 성취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헐 24위예요. 진짜 좀 창피해. 약간 좀 짜증났어요 이거 보고서. 진짜야? 왜곡된 거 아니야?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처음에 막 이랬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관, 뭐 신도, 또 증산, 연서, 불감, 구산, 예일 뭐 이런 중학교가 요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진관이나 뭐 신도중학교가 그래도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진관중학교, 신도중학교에서 공부 경험이 있는 애들이 11% 그리고 89%는 저 경험이 없는 채로 그냥 벼락치기 했다가 연신내 갔다가 아까 그런 상태로 지금 막 이렇게 해갖고 절대평가만 보고 이렇게 넘어온 거죠. 회피하게. 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잖아요. 아, 그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은평구 고등학교도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자, 이 지표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똑같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낸 이 자치구를 조사를 했더니만 우리 은평구 고등학교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9위를 했어요. 이게 뭐지? 예, 하나고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고가 일단 평균치를 많이 높여놓긴 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예일여고나 선정이나 대성고나 명지나 이런 고등학교에서 지금 서울대 입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서울대 영명인 학교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 속내를 열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중둔간에 지금 세전력에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유 때문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답답한 게 되게 컸었어요. 큰 고민이 있다가 부산으로 다 옮겼어요. 왜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증산, 덕산, 연서 뭐 이런 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했었고 몇백 명씩 예비고일로 올려갖고 걔네들을 고등부로 뿌렸을 때 걔네가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지난 한 5년간을 봤더니 걔네들 중에 전교권을 선점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가 더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수시 상담을 저희가 계속하니까 너 중학교 어디 나왔니? 중학교 어디 나왔니? 그랬더니 다 어디냐면 대체로 신도, 진관이 많고 중암이나 상암중학교에서도 굉장히 유입이 많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학군에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8개, 9개의 고등학교의 전교권들은 은평구 중학교 출신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막 생뚱맞은 동네에서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아예 여기를 딱 알바끼처럼 드세요. 아예 다 이사 와서 학교 앞으로 딱 이사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일원동에서 오셨다 내지는 완전 잠실 어디에서 명지고등학교 이주와 이 유튜브 보고서 조사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아예 탈강남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은근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서부학군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진관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관중학교 또 신도중학교의 분위기와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학군지가 아니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관고 입학했어요. 입학해갖고 내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까지 딱 치렀더니만 내신이 다채롭게 나오겠죠? 올 1등급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숙, 국숭, 세단까지 15개 대학을 한번 서열화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우리 9등급 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별로 일반적인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건대 이상 가려면은 어찌됐건 상위 13% 안에는 들어야지만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딱 끊어서 빨간 테두리 안을 보니까 요 정도 안에 들어가야 건대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1등급도 있고 요즘에는 2등급이 몇 개 섞어 있잖아요. 그쵸? 요 정도.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다 여기에 속하냐면 아닌 구성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결국 열어서 진강고등학교 내신 다 끝나게 되면 고민의 결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진강고 엄마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상위권에 있을 수 있죠. 최상위권은 딱 여기서 끊깁니다. 상위 6%, 7% 정도 되는 전국에서 요 정도. 그래서 이 친구는 보시면은 1학년은 공통 과목이니까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가 해서 싹 예쁘게 11111 이렇게 흠결 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최상위권 맞죠? 그러면 진강고 최상위권에서 올 1등급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유 이제야 됐네. 이제 서영고는 따놓은 당상이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진강고에서만 싹 뽑아다가 서울대로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 누구랑 경쟁을 하는지를 인지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전국에는 저 정도 내신을 받고 경쟁률이 있는 아이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고민은 특목고와 전사고 학생들과 맞짱을 뜬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진강고등학교 최상위권은 하나고 학생의 생기부랑 맞짱을 떴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영재고, 과학고, 전주 산상고 내지는 다른 뭐 보인고 이런 고등학교하고 맞짱을 떴을 때 이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우리는 또 공립고등학교예요. 선생님들이 4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깊은 동아리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생기부의 수준도 사립고등학교하고는 와리가리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는 부분도 온도 자체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위권들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다? 생기부의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씨 진강고 약간 어찌됐건 전략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유 예일 갈까 진강 갈까 하다가 진강 갔다 선정 갈까 하다가 그냥 진강 집도 가깝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딸내미 이거 이 나올 것 같은데 딱 하는 꼬라지가 지금 하는 이거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저 입학식 때 알겠던데 저희 딸내미 입학식 때 딱 가는데 쟤 못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고등학교 입학식인데 그날 남편하고 진짜 소주 가길병식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 터져가지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약간 상태가 어찌됐건 지금 봤을 때 2등급이 몇 개 섞일 것 같다. 5, 1등급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텄나? 그럼 대학 못 가나? 5등급제인데 2등급 섞이면 못 가는 거 아님? 역시 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랑 과연 경쟁을 할 것인가? 전국 단위에서 특목고 전사고랑 경쟁 안 하죠. 그쵸? 누구랑 경쟁합니까? 지역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우수한 일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1등급과 2등급이 섞여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에도 저런 등급의 주인공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단대부고에도 있을 것이고 이화여고에도 있을 것이고 이대부고 중앙고에도 저 정도 내신이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걔네들하고 똑같은 내신으로 지금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겠죠. 대학들이.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화여고에서도 비슷한 내신 받아왔고 진강고에서 비슷한 내신을 받아왔는데 이 내신을 대학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변별있는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춘다면 오케이! 이 사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고민거리는 수능의 최저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우선순위 1순위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3이 떴네? 돌아버려 진짜. 5등급에서 3 떴다는 얘기는 9등급에서 4, 5 떴다는 얘기인데 4, 5등급은 대학을 못 가요. 그냥 냅둬도 돼요. 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지방권에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 던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거기를 보내려고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토요일인데 지금 설명회까지 올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3위 뜨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역시 비슷합니다. 경쟁을 누구랑 할 것인가. 내신이 3위 뜬 학생이 특목고나 전사고나 지사고나 일반 우수고하고 경쟁을 뜨진 않죠. 그냥 우리랑 비슷한 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맞짱을 뜰 겁니다. 근데 3위라고 하는 건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5등급인 이 내신 제도에서 2등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성실하네. 챙기라는 거 다 챙겼구나. 기본적으로 완전히 놔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구나.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 1순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죠. 아직은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쪽의 고민이 내가 될 것인지는 가늠이 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고민의 결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야 건대 이상의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불법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별의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비타민 챙겨주면은 이따 먹을게 그러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넣고 홍삼도 빨리빨리 지금 먹고 그리고 체력을 또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플래너 같은 거 세우는 거 모르면 빨리 유튜브 찾아가지고 시행착오도 할 만큼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딱 된 상태에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파이팅 넘치게 잘 만들어가면 되고 영어과 같은 경우는 이주아 어건이 노하우와 함께 같이 전수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 저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너무 예쁘잖아요. 이름 자체가 너무 뭐랄까 밝고 이름 자체가 참 너무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막 이런 대학교예요. 근데 우리 진강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상위권대.
중상위권대 중에서 상위권, 특히 상위권을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학생들 여기 1.6에서 1.8등급의 내신이 결국 고3 1학기까지를 다 했을 때 나왔다고 칠게요. 1.6에서 1.8등급. 좋은 등급이죠. 근데 9등급은 9등급제에서. 예, 왜냐면 아직 안 나와서 5등급제는. 9등급제에서 1.6에서 1.8등급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우수한 학생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나오면은 보통 원서를 어디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카이, 그렇죠? 죄송하지만 1.6에서 1.8이 만약에 스카이를 쓰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지인분들 중에는 그렇게 스카이를 많이 가요, 애들이. 누구도 서울대 갈 때, 누구도 서울대 갈 때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속내는 그렇지가 않죠. 또 누군가는 그 집 아들이 진짜 공부 잘한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서강대 갔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 결국 성균관대 갔대. 뭐 성균관대도 좋지 이러는데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암고나 공립이잖아요. 가재울이나 진관이나 신도에서 1.6에서 1.8을 받았는데 스카이를 던졌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누가 스카이를 가요? 저 등급으로.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붙는 게 일반적인 등급입니다. 왜? 1.06 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진관에서 당연히 1.02 등급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서도 선일여고에 1.03 등급이 다녀요, 지금. 그리고 예일여고에서 1.3이 다닌다고요. 걔네가 서울대를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1.6은 1.04 등급하고 맞짱이 안 돼요, 지금. 스카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1.6과 1.8을 받았는데 얘가 추가 선택 과목들을 끼깔나게 잘 선택했어요. 2학년 때 선택 과목,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들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연결된 활동까지를 제대로 잘했어요. 학원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뭐다?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신인데 뭐 학교 수준이 어떤가 이거 되게 이상하게 너무 뭉뚱그려진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걔가. 그래서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붙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대로도 문을 하나 열어놓고요. 일반 전형으로도 문을 열어놓고 물론 정시도 열어놓긴 합니다. 근데 지역균형 전형 제도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원서를 그동안에는 2장을 줬어요. 그래서 문과 하나, 이과 하나 해갖고 전국에 있는 농어촌학교, 뭐 일반 고등학교 할 거 없이 다 이제 혜자스럽게 줘서 이쪽 눈으로 들어와, 니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고등학교 어떻게 했겠어요?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해갖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일반고를 위해 열어놓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부학원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체로 저 직윤으로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윤으로도 합격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저희도 지금 작년 입결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4명이 서울대가 나왔거든요. 예일여고도 있고 충암고도 있는데 너무너무 고무적인 건 걔네가 이걸로 붙은 게 아니에요. 일반 전형으로 붙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일반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설계 자체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애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인데 걔네들하고 생기부 맞짱 떠서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과도 다 좋은 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전형이 있는데 1.6에서 1.8등급을 받아도 이걸 갖추면 일반 전형으로 서류가 맞짱을 떠서 경쟁력이 있어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에 붙은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서도 여기를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아갖고 원서를 쓰는 문이 하나 따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이 극강의 내신을 받았겠죠. 얘는. 그런데 최저 등급은 3합 7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디칼을 빼고는 사실은 고대가 수능 최저를 가장 빡세게 요구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랑
연대보다도 빡셉니다. 최저가. 그런데 3합7을 가져오래요. 물론 어렵죠. 자, 그리고 학종으로도 열려 있는데 활동 우수 전형이니까 이름에서 느껴지죠.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활동 우수 전형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4합 8을 가져오래요. 4합 8.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아마도 수학 빼고 영어랑 국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수학은 괜히 막 연대 갔는데 한 번 더 했고 의대 간다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애들이. 반수생 들어오고 시대인재 재종반에 의대 메디컬 반 같은 데 딱 열려있어 걔네가 와장창 들어오니까 실전에 그날에는 수학 점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현역들이. 그러니 수학으로는 최저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보통은 국어랑 영어를 당연히 끼고 탐구에서 2과목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4과목이 필수로 선택을 하는데 4과목의 합을 8을 가져오란 얘기는 결국 2 이렇게 받아야지 2 3 그럼 아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수능 처음 보잖아요. 그걸 그날 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인데 발생하고 있어요. 서부학군에서. 옛날에 이런 걸 안 챙겨갖고 저희가 속이 너무 터진 거예요. 내신만 막 겁나 하고 모의고사 그렇게 챙기라고 해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 다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걸 야가 빠지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교과보다는 좀 떨어지는 내신이라도 활동우수 전형으로 4합 8을 맞춰서 고려대를 합격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전체 내신이 1.8에서 2.0 즉 앞자리가 2자라는 거는 스카이는 못 가는 점수예요. 원래가. 근데 말씀드린 최저를 맞춰서 활동 우수 전형, 학업 우수 전형으로 우리가 고려대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네요. 내신은 애가 따야 돼요. 이거는 애가 일단은 좀 책임을 져주고 우리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날개를 안 달면 그냥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써도 다른 집에는 저 옆동에 누구는 우리 형님네 걔는 애가 너무 잘 챙기고 학교가 뭐 중앙고등학교나 뭐 이대보고 이런 데서 끼깔나게 챙겨주니까 알아서 잘들 가서 서강대를 갔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걔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였어요. 엄마 아빠가 안 챙기니까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날개를 같이 달아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날개는 혼자 못 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이 일단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플래너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학부모님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실 수 있고 아이들 성향이 좀 다 다르지만은 제가 보니까 최상위권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관여를 하시고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맞득치 않아 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해요. 플래너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험을 볼 때 엄마 아빠가 얘 시험 범위를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 중에 1분 이상 무조건 파악을 해요. 이번 시험 범위, 이번에 생물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취약한 챕터가 이번 시험의 범위네 하필이면. 그래서 얘가 한다고 해도 이게 점수가 이렇게 1까지 안 뜰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알아요 엄마가. 그리고 이번에 국어가 1 아니면 2가 나올 것 같은데 하필 얘가 싫어하는 그 문학에서 이 단원이 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그냥 무조건 다그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박자가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훈련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굉장히 뭐 열정적이고 수업도 너무 좋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뭔 소리를 하면서 하나도 이해도 안 가고 수업도 진짜 더럽게 못하고 뭐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역사상 그 선생님들이 늘 존재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별명도 있고 뒤에서 막 뻑교 날리고 막 약간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누구세요? 출제자잖아요. 출제자. 내신의 출제자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호불호로 꼬라지를 부릴 게 아니라 원하는 거를 취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나올 거 강조하는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또 주말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은 학원 세팅이 물론 돼 있을 수 있으나 학원을 쟁여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순공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분위기가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주말마다 외식하고 그러셨다면은 이것도 좀 줄여야 되고 사실상 아이가 순공을
주말에 학원 세팅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고교 내신, 고교 순공 이런 거 써서 딱 들어가 보면 과잠 있고 우리 진짜 이렇게 선배들이 덤덤하니 순공 시간 그래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은 늘 해왔던 것 같아요.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그렇게 덤덤하니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공 시간 확보하고 자 공부 내용의 확인 같이 준비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순공 시간을 해서 집중하는 어떤 타이밍을 계속 길게 늘리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과 주중에 플래닝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순공도 하고 주중에 집중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신을 보면 성적표가 나오게 되겠죠. 성적표. 그럼 성적표 나오면은요, 지금 이 성적표가 이제 지금 기존의 성적표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원점수 나오죠, 원점수. 원점수가 별로 그렇게 인지에 없는 학생들 학부모님이 너무 많으세요. 등급이 장땡 아님? 왜 등급이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듣기도 편하고. 직관적으로 1등급이래, 2등급이래. 서로 주고받기가 좀 인지가 편해서 그렇지만은 대학은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원점수를 꼭 봐요. 그래서 정말로 98점으로 1등급을 했는지 100점으로 1등급을 했는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막 이런 얘기 아이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엄마, 내가 1등급에 내 앞에서 딱 끊겼어. 내가 2등급에 문을 열었어. 너무 아까워. 나 진짜 억울해. 뭐가 억울해요? 원점수가 있는데. 그렇게 등급으로 뭔가 이렇게 쫙 끊겨가지고 막 넘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학점으로 갈 때는 특히나. 그래서 이게 원점수를 학생들은 굉장히 인지가 좀 있어야 되고 1등급인데 1등급 턱걸이로 들어가서 1등급인 거랑 100점 만점에 1등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위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등급보다는 원점수에 좀 집중을 해라. 자, 그리고 성취도가 나오고 등급이 순차적으로 같이 병기가 됩니다. 성취도는 중학교 때랑 비슷한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닥 중요하지가 않고 등급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과목의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까지가 다 기재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더 이상 기재가 되지 않는데요. 표준 편차는 그간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죠. 대학으로 하여금. 근데 이제 이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수강자 숫자가 나와 있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계산을 못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없어졌다고 해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진강고등학교는 표준 편차를 저희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든가 여러 각종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약간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약간 적정 수준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인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성고가 이래요. 그리고 22, 18 이런 데는 이제 은평고라든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진강고등학교는 한 1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지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립고에서.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동점자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점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내신의 전략은 좀 쉽게 출제를 하려는 경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5등급제로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배점을 좀 낮추는 방식.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에 선택 과목 선택하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은 전교생이 동일하게 다 같은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갈라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신 따기가 조금 더 빡세지겠죠. 퍼센테이지가 있고 선택한 학생들은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략 있는 고등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을 약간 공부를 조금 부진하거나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한테 야, 물리 선택해라. 네가 좀 깔아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가 선정고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진관에서도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강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 평균은 지금 작년 1학년 1학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0점대에서 70점대 정도.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3에서 16 정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재학생이 진관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재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서 이 내용을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데 진가는 없어서 학업 성취도라든가 표준 편차를 계산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랑 가장 비슷할지를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모의고사를 고1 마지막에 볼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85점이나 68점을 원점수를 받았다고 칠게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서 85점, 68점이면 등급으로 보면 2등급, 2등급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시험지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위를 봤더니 89% 정도를 한 거예요. 얘가 전국에서. 그럼 만약에 진강고등학교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딱 중간 정도다. 수준 자체가. 그러면 전교 등수도 89% 정도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맞죠? 그쵸? 그런데 봤더니 얘는 429명 중에서 30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89%에 들어가는 성적으로 한번 이 퍼센테이지 비율을 조사해보면 47등을 했어야 맞아요. 진강고에서 47등을 했어야 맞는데 30등을 했죠.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47등을 해야 되는데 32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빨간불이 있고 아이를 단돌이 작돌이를 따로 해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왜? 학생은 계속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상 모의고사를 안 하거나 못하는 아이들한테 둘러싸일 확률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상태에서 어떻게 4합8을 맞추냐는 거죠. 3합7을 무슨 수로 맞춰요? 분위기가 저 모양이면.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그걸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고. 자, 역시 비슷합니다. 85점, 76점을 받은 학생은 2등급, 1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은 보니까 95%고 전교 등수는 11등? 그러니까 거의 이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어는 아까랑 비슷하니까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관리를 해야겠구나. 진강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끔 잡돌이를 나부터도 좀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학부모님들의 어떤 애티튜드가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네 친구들이 다 어리버리 까고 있다고 너도 그래도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도에 약간의 오픈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11월 모고 성적표가 누가 해킹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잠깐 이게 오픈됐다가 이제 싹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을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때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의 순위가 오픈이 됐었는데 이 점수는 국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줄을 쫙 세워봤더니만 이화여고가 제일 높더라고요. 75.46점. 그리고는 대성고등. 그리고 예일, 그리고 선일, 동명 요 정도예요. 진가는 보니까 숭실하고 충암 중간 정도? 그러니까 51.74니까 지금 순위를 쭉 보시면은 요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예일이나 뭐 대성이나 얘네들은 똑같은 모의고사 2등급을 받았을 텐데 전교 등수는 오히려 어때요? 더 나쁘게 나와요. 전교 등수가 89% 안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전교 등수는 89%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좀 안심을 해도 되죠. 분위기 이렇고 얘는 결국에는 고3 때 가더라도 안정적으로다가 등급을 맞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뭔가 모집단 자체의 분위기를 예측하면서 긴장을 타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이제 현재 성취 자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지금 다른 학교랑 비교해봤을 때 평균은 이 정도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좀 높은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고 표준 편차 이 정도의 선인 우리 학교의 어떤 실상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공부시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입시를 치르시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했을 때 공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나 제가 경험한 공부는 공부가 뭐게 이러면 딱 떠올리는 그림은 이런 거죠. 수업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55명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꽉 차갖고 이렇게 수업 듣는데 열심히 듣는 거예요. 졸지 말고.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애한테 얘기할 때 뭐예요? 수업 열심히 들어. 앞에 딱 앉아갖고 졸지 말고 선생님 수업하는 거 싹 듣고 잘 들어. 그리고 또 공부는 뭡니까?
독서실이나 야자실 끌려가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막 엉덩이 커지고 막 계속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그럼 우리가 경험했던 학부모님 세대에서 경험했던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1.6에서 1.8은 저렇게 딴다고 치고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은 그 등급 받고 서강대, 성균관대 가고 어떤 애는 서울대를 갔는데 그 서울대를 간 애는 내신 1.6, 1.8 말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건 이겁니다. 수업을 듣고 끝이 아니에요. 아까 수행평가의 발표가 중간기말 이후에 2주에 빡! 인텐시브하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거리를 지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독서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해결에 독서 과정을 하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을 또 같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나 2학년 때 생물 선택해야 되겠다. 나 2학년 때 물리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 과목까지가 연결이 되고 그 학습 계획들이 2학년에도 조금 더 스페시픽하고 딥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 정도의 어떤 사이클. 이게 바로 그 플러스 알파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학부모님께서 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고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상만 할 뿐. 그런데 공부를 하고 좀 더 조사하고 알아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라는 건 저 내용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가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는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고 짧고 단순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체 활동을 통해서 질문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반드시 독서가 필요해요. 독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주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선택 과목과 접목을 하고 학습 방향성을 잡고 여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함께 실천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함께 실천.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자서 지가 탐구보고서 내서 이렇게 띡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특목자사고는 어때요? 무조건 팀별이죠. 무조건. 모든 걸 다 팀별로 하라고 아직 모든 게 다 프로젝트가 이렇고 지금 대성고라든가 뭐 선정 과정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무조건 팀이에요. 팀이 아니면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데 나를 필두로 해서 학교 안에서 그렇게 팀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 진강고라고 하는 이 캠퍼스 안에서 활동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은평구라고 하는 지역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암고는 그 이름까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도 있고 숭실고는 빛과 소금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있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학교 차원에서. 근데 우리 진관이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스카이 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진강고가 문제네.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거 만들면 되죠. 그렇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있다고 애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방법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관만의 프로그램에 저희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관 내신만 할 거면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생기부까지 같이 할 거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진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다가 파악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목별 주제 발표가 있어요. 진관에서. 그리고 이제 인문 그리고 사회인데 오타가 났네요. 사회 신화 프로젝트는 저희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진강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지진도 심상치가 않고 또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2025년도에 핫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 내용들과 인문사회 심화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나만의 탐구 보고서가 하나 주제가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들어도 아씨 이거를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이거를 가이드를 할 수 있나? 좀 어렵긴 하죠. 학교에서 이거를 해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 해 라고 하지 않아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걸 선택을 하고 진로가 어디로 갈 거니, 뭘 하고 싶니?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부터 같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과학, 정보 아카데미라고 해서 진강고는 딱 15명씩 팀을 이루게 하더라고요. 15명씩. 그리고 독서 토론의 진로 방향성. 그래서 독서 토론이 아까 학교 프로그램으로 딱 박혀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구체화해서 진로 연결된 활동으로 만들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이름. 이게 이제 생기부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으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의 생기부와 맞짱을 뜬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 모범 답안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질문의 내용에 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이주화 어학원이 만든 그런 자료가 아니고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모범 답안으로 삼고자 하는 질문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학업 역량에서 뭘 평가하냐면 첫 번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기본 교과 성적을 보겠다.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는 지켜볼 거야 이거예요. 아, 뭐 한문 같은 거 그냥 옷 때려도 되지 않나? 버려도 되지 않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학종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교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도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는 게 국영수 점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목에 교과 세특이 있는데 그 교과 세특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수학과 정보 아카데미라는 이 15명의 팀워크의 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적이 있는가를 증빙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건데, 노란 색깔은 저희가 표시한 거거든요. 이 노란 색깔들은 혼자 못해요. 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가이드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백날 저희랑 어머님들하고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한마음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이걸 파악한 상태에서 액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저희 이제 피터 대표님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대표님이시고 아이들하고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할 거예요. 교실에서.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방법, 내신 준비라든가 수능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기부를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생기부 이해하는 방법. 교과 세특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작성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써서 내. 그러면은 이제 언제 내요? 1학기 끝나고 내거나 2학기 끝나고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 겨울방학식 날까지 겁나 써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과목별 500자 이렇게 써서 내는데, 그것들을 애들이 쓸 때 엄한 말을 쓰거나 쓸데없는 걸 넣거나 필요한 걸 빼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줘야 돼요. 가이드를. 그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활동이 있어요. 고1이요. 고1 때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1 때는 전공뽕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까먹거나 불안하거나 조바심이 나서 그러는지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의대, 국어에도 의대, 영어 지문도 의대, 생명공학이 막 수학에 들어가 있고 난리가 났어요. 대학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은 뭘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라고 유도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류예요. 그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고등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단데, 그리고 그 공문들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막 내 새끼 마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뭐 지구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대학에 원하는 1학년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저희가 교육을 할 거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 결들,
그리고 이주아어간은 네이버 고등부 카페가 있는데 각종 입시 정보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해서 보시는 방법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이거저거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애랑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고 과목마다 마감 날짜가 다르고 보통은 되게 바터서 줘요. 내일까지 내. 주제 탐구 보고서 내일까지 내. 언제까지 내. 생기부 확인 뭐 오늘 20분 줄 테니까 싹 다 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나서 할 수도 없고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유비 쿼터스로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하든 간에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고 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이 2월 오늘이 첫 주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생기부는 일단 12월 겨울방학 전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써서 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폭주를 했었어요, 슬랙이. 그러고 나서 지금 요 시즌이 생기부에 일단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서 쓰는데 니네가 제출했던 내용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확인을 한번 돌려요. 그래서 니네가 썼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 뭐 이상 있으면 지금 제기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캡처 떠서 사진 보내서 선생님 생기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는 게 맞을까요? 학교별로 이제 아이들이 저희한테 슬랙으로 주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쓸데없는 말의 단어를 너무 반복했다던가 너무 아깝잖아요. 글자 수 제한이 이거 싹 빼고 하나 더 넣자. 내지는 진로 활동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 쪽에 겹쳐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고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바로 답변을 받고 애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PPT.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이거를 그냥 와 하고 다 달려갈 게 아니라 첫 번째 학생이 내신 성적만큼은 열심히 단련해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들이 화이팅! 넘쳐서 정말 확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좋은 매니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직접 어떤 과목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진강고등학교에 예상되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3월달 볼 거고 9월 볼 거고 10월 볼 때마다 100분위 1을 환산해서 전교등수랑 매칭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건 못하는 과목을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죠. 잘하는 과목을 잘하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궁극으로 마지막에 4합을 맞출 수도 있고 3합을 맞출 수도 있고 2합으로 결국 귀결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계속 추리는 작업 그리고 돈을 써도 그 과목에 좀 더 써야 되는 것들 수능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과목들을 엄마가 인지하고 아이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런 세팅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생기부는 보시는 것처럼 슬랙과 여러 가지 플랫폼과 소통들을 통해서 이주아 어학원이 진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동역자가 반드시 되어 드릴 겁니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개강 날짜는 지금 잡혀 있고요. 3월 4일 화요일 이렇게 개강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시간표 받으셨죠? 시간표는 지금 화수에 같은 수업이 되고요. 목금에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목도 되고 화금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화목, 화금, 수목, 수금 이런 식으로 열렸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파이팅 넘치지 않습니까?